삶을 살아가면서 10가지 지혜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제 돈 거래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돈 거래 하실 일 별로 없잖아요. 서로 이제 뭐 밥도 식사도 사고 돌아가면서 사고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어도 돈 거래할 일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돈 거래라는 거는 우리 삶 속에서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도 젊은 시절의 기억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또 지혜가 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거래하게 되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뭐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 거래에 대한 그런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그때 이제 그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빌려달라는 사람의 얘기에는 항상 붙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주 있다가 돈이 들어오는데 바로 돌려주겠다고 그 얘기가 항상 붙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월급날이 언제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는 꼭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줬죠. 근데 2주가 지나도 이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문자도 보내고 해도 답이 별로 없고 나중에는 미안하다는 얘기 이외에는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냥 포기하고 이제 마음을 비웠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뭐 비난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싶어서 비웠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연락이 옵니다. 야, 누구 돈 빌린다고 연락 안 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이제 그래?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불뚝 말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나가는 순간 크게 내가 마음을 비우기로 했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제 마음에서 그럴 필요를 없겠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누구한테 빌리고 나는 안 빌려줬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오래돼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제 그 돈 갚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친구가 그래 언제 너가 연락 올 줄 알았어 하면서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아마 친구들한테 그 친구가 야 나도 돈 빌려줬는데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 친구 얘기가 그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 친구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혹시 돈 빌려줬다는 얘기 안 하던 그런 얘기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또 몇 주 있다가 또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돈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했죠. 친구 간에는 그런 거래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막 불평불만을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다가 너가 친구인 줄 알고 다 친구들이 떠나도 너는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정도로 내가 못 맞춰줘서 미안한데 나는 그게 친구를 생각하고 유지하려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 화내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 돈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주고 잊어버릴 생각이 있으면 제 친구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해서 돈 빌려달라니까 아예 안 받는다는 생각하고 뭐 400만 원을 입금시켜줬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안 빌려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체험이 갑자기 떠올랐었어요. 이런 게 이제 돈 거래소 속에 하게 되면 안 빌려줄 때는 이제 그 돈만 안 빌려줬을 때는 이제 친구 관계까지 잃어버리진 않거든요. 근데 돈도 잃고 친구까지 잃고 이런 얘기들 친구들은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다
다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아까 우주를 담을 수도 있고 바늘 하나 꽂을 정도로 꽂지 못할 정도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마음을 쓸 때 다 주지 마라는 얘기는 크게 쓰면 쓸수록 좋지만은 다 주고 나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상처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절히 조절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내 시간을 다 주지 마라 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은요,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돼야 되는 거,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 여기에 앉아서 명상하시듯이 가장 중요한 영혼이 남을 그러한 것들은 마음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데도 신경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너무 칭찬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고 한다고 그래서 당연히 칭찬하면 좋죠. 그런데 너무 많이 하라 이런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사람들이 듣기에 진중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말에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칭찬들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변한다는 것인데 지금 앞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약간은 이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얘기보다는 좀 자극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우리한테 더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한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세포가 37조 개랍니다. 37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그 37조 중에 하루 동안에 죽는 세포 숫자가 3,300억 개입니다. 그것도 사실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 세포가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근데 1초로 따지면요 380억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똑딱하는 순간에 우리 어르신들 평균 380억 개가요, 아니 380만 개가 세포가 죽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그 뼈, 살, 그리고 혈액 이런 모든 세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초에 38만 개가 사멸하고 또 살아나고, 그것은 뭐냐면 몸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하고 있는 그러한 몸 속에는 역시 마음도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마음을 나하고 똑같이 유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세포들이 하루에 죽어가고 살아나고 또 그것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도 역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죠. 여기도 이제 나왔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에게 사실은 버팀목을 계속 찾아요. 우리는 그래서 친한 친구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또 내 이제 자녀들,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적당한 거리를 두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너무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라 이게 나오네요. 연락이라고 하면요, 맨 처음에 연락은 뭘로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편지. 그리고 편지 다음에는 서신 교환을 옛날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빠른 거는 뭐였죠? 파발. 말 타고 달려가서 이게 전하는 게 좀 더 빠르잖아요. 한양에서 여기 전라도까지 그 말로 이렇게 파발로 옛날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빠른 게 뭐가 나왔을까요? 전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이 한 장에 딱 와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그날 당일날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빠르잖아요. 그리고 좀 더 빠르니까 그 전화가 나왔잖아요. 전화기가 나오고 더 빠른 게 뭘까요? 요즘 이제 전화를 뛰어넘어서 그 서로 간에
전화기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그 전화기에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다음에 SNS라는 게 있잖아요. SNS가 그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SNS가 간단하게 카톡 하는 겁니다. 카톡. 예, 카톡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는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대단하시다. 그래서 카톡도 하시고 그 젊은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블로그라든가 인스타라든가 많아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아주 편하거든요. 세상 참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원하면은요 옛날에 전보 띄우던 시절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다 여기 순간순간에 연락하고 그 문자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그 친구는 또 보게 되고 이게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걸까요? 이게 꼭 좋은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 속에 순간순간에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어쩔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함감도 그런 걸로 해서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적절히 멀리했을 때는 좀 편안한 감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 편리함을 우리가 추구를 하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너무 자주 연락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에 이제 끄달려가는 그러한 것이 되고 라는 것이죠. 그 젊은 사람들 카톡 속에 많은 사회적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가지가 이제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돈, 거래, 마음, 시간, 그리고 믿음, 칭찬, 변화, 그리고 집착, 적당한 거리, 연락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나온 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관계성이라는 거죠. 관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창조성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면은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창조 도구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왜냐하면 이 관계성 속에 우리는 아주 그 관계성 맺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렵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지만 잘하면 세상에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최고의 창조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성을 잘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관계성을 잘하는 것이 오늘 10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적절한 관계,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돈 문제도 그렇고 마음 문제도 그렇고 집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다고 그래서 너무 다가가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부부간에 하나 돼야 된다. 진짜 하나 되는 길은 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진짜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의 공간을 주는 것이고 그게 내가 나의 공간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10가지의 내용의 주제는 뭘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에요.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적절한 정도의 것을 거리를 두고 이것들을 10가지를 우리가 유지해 간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아주 현명한 삶을 지내시지 않을까 생각이